첫 번째 큐브 속 사건 큐브 함께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큐브는 누가라는 키워드를 잡아왔습니다. 지난해 10월 3일 개천절이었죠.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 회장 전광훈 목사의 영장실질심사가 이 시각에 열리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요, 사법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재판정으로 들어갔는데요. 한편 경찰이 지난 한기총의 청와대 앞 시위를 이번 달 4일부터 전면 금지한 것에 대해서 한기총 측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또 냈다고 합니다. 법원이 또 일부 이를 받아줬다고 하는데 그 배경이 무엇인지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윤 변호사,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광훈 목사의 오늘자 발언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날 그 탈북자들이 돌파해서 그 사건이 이루어져도 하루 만에 훈방 처리가 다 된 거거든요. 그 내가 만약에 그 앞에서 선두 지휘를 해서 직접 내가 행동을 했다 해도 하루 만에 훈방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폭력 집회를 사주했다. 그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한기총 대표장에서 도망갈 리도 없고 도망갈 것 같은데 이런 운동 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뭐 증거인멸이 뭡니까? 다 공개돼 있고 이미 유튜브에서 계속 돌아가고 현재도 영원히 돌아갈 것입니다. 예, 보신 그대로 전광훈 목사는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사법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잘해서 애국운동을 앞으로 도와줄 것이다. 확신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저희 두 분 다 같이 보셨는데요. 일단 교수께서는 네. 전광훈 목사의 입장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그 지난 그 개천절 네. 10월 3일에 있었던 집회가 이제 문제가 된 건데요. 예. 그 당시에 이제 본인들은 이제 비폭력적인 그런 어떤 활동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분명히 청와대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려고 했던 예. 그런 과정에서 경찰에 대한 폭행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경찰의 저지선을 갖다 뚫는 그런 어떤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40명이 경찰에 이제 연행이 된 그런 어떤 사실이 있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전 목사는 본인이 뭐 도망갈 일도 없다. 그리고 뭐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이제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이제 비폭력적인 그런 어떤 활동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건데 예. 실제로 이제 또 이제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현행 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예. 그런 사실들을 가리고 이런 어떤 폭력적인 행동들이 좀 여러 번 상습적으로 벌어졌는지 이런 걸 갖다 종합적으로 좀 감안을 해서 이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고 저희가 뭐 늘 짚어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요. 전광훈 목사가 받고 있는 주요 혐의에 대해서 좀 짧게 정리를 해본다면요, 변호사님? 예, 일단 뭐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 이 두 가지가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좀 주요하게 다뤄질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봄투본 등 이 단체가 지난해죠. 이제 지난해가 되었습니다. 예, 예. 이제 10월 3일 날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뭐 여기에서 이제 불법 행위를 주도했다, 네. 주도하지 않았다 이거 가지고 지금 논란이 발생을 한 거고요. 당시 이제 탈북민들이 포함된 이 단체 일부가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심지어는 뭐 경찰을 폭행하고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범죄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이 되는지가 이제 오늘 가려질 거고요. 예. 특히 이제 순국 결사대라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경찰이 새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순국 결사대라는 이름의 조직을 전광훈 목사가 얼마나 관여를 해서 조직을 했는지 예. 그리고 이들이 불법 행위를 사전에 하도록 전광훈 목사가 뭐 교사를 했는지 예. 왜냐하면 그 전광훈 목사의 발언을 보면 이 그 사다리를 가지고 경찰 버스를 뭐 뛰어넘어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예. 당시에 이제 탈북자들이 포함된 일부 세력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나가려고 하자 뭐 박수를 쳐주세요라고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한 전광훈 목사의 혐의들이 오늘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예.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었다면 구속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가 어떨지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 이 영장실질심사가요. 지난달 31일에 죄송합니다.
지난달 31일에 한 차례 이제 미뤄졌습니다. 그 연기 신청서라는 걸 법원에 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연기 신청서는 누구나 뭐 다 낼 수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예, 이게 연기 신청서를 낼 수는 있는데요. 예, 예. 이게 양측 주장이 조금 다릅니다. 네. 뭐 팩트는 31일 날 원래 좀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이게 2일로 좀 늦춰졌다. 이게 이제 팩트인데 전 목사 측은 본인들이 연기 신청을 했고 법원이 예. 이걸 받아줬다. 네. 그 얘기인즉슨 자신의 뭐 범죄 혐의가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뭐 일부 무죄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예. 법원이 좀 봐준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말하는 뉘앙스인데요. 예, 예. 법원은 조금 다릅니다. 연기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이 된 건 맞지만 네. 경찰이 인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전 목사를 데리고 와야 예. 실질 심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경찰이 데리고 오지 않았다. 예. 그래서 영장 실질 심사를 할 수가 없었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일이 된 거다라는 단순하게 법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 이제 31일에서 2일로 조금 늦춰졌는데 네. 한 하루나 이틀 정도 늦춰지는 경우는 실무에서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이 피의자의 방어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영장 실질 심사라는 거는 피의자의 신병을 구속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사선 변호인이 있거나 예. 아니면 없으면 이제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예. 즉 사선 변호인 선임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시간이 하루나 이틀 정도 필요하다 하면 뭐 연기가 되는 수도 있고요. 늦춰지는 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1일에서 2일로 늦춰진 거는 뭐 그렇게 큰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구속 심사가 한 차례 연기된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봤고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들여다봤습니다. 자, 근데요, 그동안 뭐 막말로 구설수에 올랐는데 어제 그 새해맞이 집회에서 또 정치적 발언을 해서 이목을 끌었다고 하는데 어떤 발언을 했고 또 이런 발언을 한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교수님? 네, 기독교 단체인 평안나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제 예. 여기에서 전 목사가 그 집회에서 이제 한 내용을 갖다 문제를 삼았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상당히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발언을 했다는 건데요. 예. 그 총선을 겨냥해서 정당 투표에서 기독교인들은 기독 자유당에다 좀 투표를 해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아직 뭐 선거가 정확하게 뭐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이런 것도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예. 4월 15일에 이제 이미 예정되어 있는 총선을 겨냥한 좀 정치적인 그런 어떤 선거법 위반을 의심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발언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예, 이 평화나무라는 단체가 이제 고발을 할 계획이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서 이 선거법 위반으로 전 목사를 고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까? 일단 이거는 분명히 그런 어떤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문제가 이제 될 거 이제 같은데요. 어떤 종교 집회를 빙자해가지고 이제 어떤 모임을 가지면서 예. 어떤 특정한 정당을 지지해라. 거기에다가 좀 표를 갖다가 몰아주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것이 이제 사실 이제 사전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이제 있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좀 판단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을 더 드리면 예. 공직선거법 254조가 있습니다. 네. 이 조항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집회 등을 통해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을 때 이를 규율하는 조항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좌담회라든가 뭐 무슨 반상회라든가 이런 예. 명칭에 상관없이 예. 집회로 규정할 수 있는 예. 이 모임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을 경우에 이게 규제가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공직선거법 93조 같은 경우에는 선거 180일 전까지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방법이 아니면 뭐 영상이나 이렇게 틀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가사 이제 뭐 전광훈 목사 얘기처럼 이게 종교 집회다라고 했을 때라도 네. 종교적인 단체나 조직은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거든요. 그게 이제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이 혐의가 제기되고 있고 아마도 이 검찰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이 선거법 부분이 좀 가려지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좀 저희가 짚고 가겠습니다. 1월 4일부터 이 청와대 앞 시위를 경찰이 전면 금지한 거에 대해서 한기총 측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이걸 법원이 일부 받아줬다. 이 배경은 뭔가요, 교수님? 네.
하루 종일 뭐 24시간 집회를 갖다 하지 예. 못하도록 하는 이건 너무 지나치게 우리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집회 예, 예. 시위 자유를 지나치게 규제한 거다. 전면 통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예. 일단 집회를 하도록 하고 예. 그리고 분명히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제 특히 이제 거기 이제 맹한 학교가 있는데요. 예, 예. 이 학생들의 이제 학습권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일단 집회가 만약에 벌어진다면 집회 시위에 관한 그런 여러 세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위반된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할 거지 아예 집회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심하게 규제를 한 거다. 예. 그래가지고 일단 집회는 이제 허용을 한 걸로 그렇게 이제 결정이 난 겁니다. 예, 집회 시간을 일부 좀 받아줘서 글쎄요, 이게 이제 사생활 보장에 대한 부분이 인근 주민들이 또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또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